시스템5 메시지 큐를 이용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시스템5 쪽의 메시지 큐를 이용해서 두 개의 프로세스가 정보를 주고받는데 시스템5의 메시지 큐는 unrelated 프로세스 간에도 통신이 가능하므로 두 개의 프로세스를 따로 띄워서 그 둘 간의 통신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파일을 생성하겠습니다. 메시지 q sys5.c 라고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사형제 헤더를 인클루드 하고요. 네, 일단 이렇게 메인 함수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프로세스를 띄워야 되는데 각각의 프로세스를 따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귀찮으니까 아규먼트를 이용해서 센더와 리시버의 그런 역할을 나눠서 동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맨드 라인에서 하나 받도록 하죠. 아규먼트를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그씨를 이용해서 아규먼트를 하나 받는 것으로 할게요. 네, 이렇게 뭔가 문법이 잘못된 경우에 출력하고 끝내도록 하고, 문법을 어떻게 할까요? sender 혹은 네, 너무 길어지니까 send와 receive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법을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아규먼트가 두 개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서 역할을 구분을 해야겠죠. 그래서 간단히 string compare를 이용해서 send이면 sender고 그렇지 않고 receiver이면 네, receiver고 그 다음에 이도 저도 아니면 또다시 네, 출력하고 예외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ender인 경우와 receiver인 경우 따로 동작을 하는 함수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sender니까 to send 그리고 receiver는 to receive 라는 함수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먼저 sender를 먼저 해볼까요? 일단 함수 정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int 타입으로 할까요? 네, 이런 식으로 간단히 리턴 코드를 리턴하도록 하고 to send 다음에 to receive를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send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시스템5의 메시지 큐를 이용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시스템5의 메시지 큐를 사용하려면 네, IPC 객체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 큐의 IPC 객체를 가져오는 API는 네, 기억나시겠지만 메시지 get입니다. 메시지 get API의 맨페이지를 살펴보면 일단 네, 인클루드 해야 될 파일이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꺼번에 할까요? API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get API에서 키를 입력을 해야 되고 플래그를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일단 페이스트 이렇게 하고 네, 형식이
함수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우리가 키 값을 그냥 넣어줄 수도 있지만 지금 시스템에 설정되어 있는 키 값하고 뭔가 충돌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f2k file to key라고 하는 함수를 배웠죠. file to key는 어떤 그 파일의 패스네임하고 어떤 임의의 프로젝트 아이디를 줬을 때 적절한 키 값을 전달해주는 API입니다. 그래서 키 값으로 f2k를 이용해서 키 값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키는 여기 어떤 경로를 줘야겠죠. 그래서 IPC key file name 이라는 매크로 defined 매크로에다가 어떤 파일명을 줘야 되는데 이런 임의의 파일명을 주면 되지 않고 이 파일에 대해서 리드할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파일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프락을 해보겠습니다. 이 프락은 커널에서 익스포트하는 어떤 버추얼 파일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뭔가 여러 가지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저것은 이제 항상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고 IPC key 프로젝트 ID는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F2키의 첫 번째 파라미터인 파일 패스에다가는 IPC key 파일 name이라고 하고, 두 번째 프로젝트 ID에도 IPC key 프로젝트 ID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F2k의 리턴 밸류가 보시면은 이제 생성된 키 값을 리턴을 해주는데 실패한 경우에는 -1 리턴을 해주네요. 그러면 -1이면 에러 케이스겠죠. 이렇게 간단히 해주고요. 이제 FTK API에서 키값을 제대로 생성했다면 우리는 메시지 get API에다가 키값을 넘겨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 get API는 살펴볼까요? 플래그에 두 번째 파라미터인 플래그에 IPC private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키값을 우리가 정의해 주는 경우에는 IPC create 플래그를 주면서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고요. 설명이 어디죠? 퍼미션 값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 있네요. 생성을 할 때에는 이 메시지 플래그에다가 퍼미션을 이 오어링을 통해서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프로세스가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이 IPC 객체에 대한, 메시지 큐 객체에 대한 접근 허용이 되는 퍼미션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키값에다가 일단 퍼미션은 644 정도로 해서 대부분 어쨌든 뭐 같은 걸로 띄울 테니까 상관없겠지만 어쨌든 644로 주고 이렇게 크리에이트 할 수 있도록 플래그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메시지 get API의 리턴 밸류는 성공을 하면 메시지 큐의 아이덴티파이어가 리턴이 되는데 non 네거티브 인티저라고 하죠. 그래서 그리고 실패하는 경우에는 -1 리턴하고요. 그래서 메시지 큐 아이디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메시지 큐라고만 할까요? 조금 줄이겠습니다. 메시지 큐를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에러임을 출력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F2K API를 통해서 적절한 키값을 생성하고 우리는 메시지 큐의 아이디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샌더가 할 수 있는 거는 메시지를 보내야겠죠. 메시지 send
SEND가 아니고 SND입니다. SND. 이 send API를 보시면은 네, send랑 RCV, receive랑 같이 나왔는데요. 이게 조금 길죠? 그래서 첫 번째가 메시지 큐의 ID,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보낼 데이터에 대한 정보이고, 다음에 네 번째 파라미터가 또 이제 플래그가 들어갑니다. 제가 이제 이론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메시지 큐에 들어갈 우리가 보낼 메시지 큐에 보낼 데이터는 이것처럼 생긴 모양이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8바이트에는 롱 타입에 어떤 그 메시지의 타입을 정의하는 필드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보내고 싶은 데이터를 자유롭게 설정을 해서 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보내야 되고, 두 번째로 유의하실 점이 바로 메시지 사이즈였죠. 이 메시지 사이즈는 우리가 만약에 여기 8바이트, 8바이트, 16바이트의 메시지를 보낸다고 했을 때 메시지 사이즈를 16으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 롱형의 이 메시지 타입은 항상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 번째 파라미터인 메시지 사이즈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이 우리가 보내려는 데이터 롱형의 이 M 타입을 뺀 나머지 데이터의 사이즈를 전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이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서 메시지를 보낼 때 일단 메시지 큐 아이디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낼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데 우리 아직 준비가 안 됐죠. 어떤 메시지를 보낼지. 그래서 스트럭처를 정의를 하겠습니다. 메시지 버프라고 하는 스트럭처를 우리가 정하는데 첫 번째 멤버는 반드시 M 타입, 롱형의 데이터 타입인 M 타입을 반드시 지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심플한 스트링을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뭐라고 할까요? 그냥 버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64바이트만 보낼 수 있게 할까요? 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하나 설정해야겠네요. struct 메시지 버프에 네, mbuf라고 하고 일단 변수를 초기화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0으로 초기화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멤버를 채워야겠죠. mbuf.m 타입을 일단은 네, m 타입은 무조건 0으로 하겠습니다. 요것은 저희가 이제 메시지 샌드랑 리시브를 할 때 메시지마다 메시지의 타입을 우리가 정해서 보낼 수 있고, 받는 쪽에서는 아무거나 받는 옵션도 있고, 아니면 특정한 메시지 타입에 맞는 메시지만 수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걸 이제 이런 시간에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요거에 대한 테스트는 잠시 후에 진행을 하고, 일단 무조건 M 타입은 0으로 해서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메시지를 만들어야겠죠? 버프 말고 스트링이라고 할까요? 스트링에다가 네, 헬로 월드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고 버프가 아니고 이렇게 되겠네요. defined 매크로도 이렇게 바꿔주고요. 네, 이렇게 매치가 되는 거 보셨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보낼 데이터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입은 0이고 스트링에다가 어떤 네, 스트링 헬로 월드라는 스트링을 넣었죠.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샌드에다가는 네, 이렇게 넘겨줄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파라미터가 이 버프의 사이즈였는데 사이즈 오브 실제 우리가 보내려는 데이터의 사이즈를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파라미터가 플래그였죠. 네, 여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파라미터가 메시지 플래그인데 메시지 플래그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여기 보시면은 이제 IPC no wait 같은 플래그가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일단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은 플래그를 0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샌드가 성공을 하고 나면 실패하면 마이너스 1이고요. 메시지 샌드의 경우에는 성공하면 0, 그리고 메시지 리시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리시브한 mText 요 변수에 받아온 바이트 크기를 리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이라면 에러 케이스죠. 일단 이렇게 간단히만 예외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면 보내는 쪽에 코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받는 쪽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이 샌드하는 루틴과 거의 흡사하게 코드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샌드 대신에 리시브만 해서 뭔가 출력만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카피 앤 페이스트 하는 게 미덕이긴 합니다만,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함수로 만드는 것은 더 좋은 미덕이 되겠죠? 공통적으로 포함될 부분이 바로 여기죠. 키를 만들고 메시지 인스턴스를 하나, 객체를 초기화하는 부분이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static int로 해서 init queu라고 할까요? 메시지 queu라고 하죠. init 메시지 queu라는 일단은 파라미터는 없는 걸로 하고, 얘가 지금 여기서 하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데, 일단 버프는 이 밑에 함수 거고요. 그래서 얘는 리턴을 이렇게 해주고, 실제로 성공을 하게 되면 메시지 queu를 리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도 음수면 마이너스 1이면 에러고, 그렇지 않으면 성공이네요. 그래서 이 send 하는 쪽에서도 메시지 queue id가 필요한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이렇게 함수를 좀 더 단순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receive 함수에서 send 쪽 코드를 잘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send 쪽 함수를 receive 함수에다가 그대로 복사를 하고요. 여기서부터 수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receive 하는 쪽도 메시지 큐를 초기화하는 거는 같고요. 그런 다음에 이 mbuf라고 하는 버프도 초기화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여기서 또 달라지겠네요. 메시지 receive RCV입니다. 메시지 receive API는 send랑 비슷하게 일단 첫 번째 파라미터는 메시지 queue id가 들어가고, 두 번째, 세 번째가 각각 버퍼와 그 버퍼에서 받을 수 있는 사이즈 값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게 추가되죠. 네 번째 파라미터가 바로 메시지 타입입니다. 이 롱형의 메시지 타입이 들어가고, 그 다음 플래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샌더가 이제 메시지에다가 붙여놓은 그 M 타입, 메시지 타입에 맞는 메시지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 파라미터가 포함이 되는 거고,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 메시지 타입의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특정할 수도 있고, 아무거나 받을 수 있고, 그게 다 달라지죠. 제가 이런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메시지 타입이 0보다 큰 경우에는 이제 해당 메시지 타입에 정확하게 매치가 되는 메시지를 받아오는 거고, 그리고 0보다 작은 음수인 경우에는 이제 그것의 절대값보다 작거나 같은
같은 메시지 타입의 메시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요거 이제 적절히 설정을 하시면 원하는 메시지를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뒤에 이제 플래그들도 이제 있는데 뭐 지금 테스트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플래그들은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서 메시지 리시브를 하는데 첫 번째 파라미터가 메시지 큐였죠. 그리고 두 번째 파라미터는 버퍼, 네, 엠버프가 되겠고, 세 번째 파라미터는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이즈 오브 엠버프가 아니라 사이즈 오브 embuf.string, 우리가 실제로 받아올 수 있는 버퍼의 크기를 넣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이 네 번째 파라미터가 메시지 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0을 넣으면 메시지 타입에 관계없이 먼저 들어온 메시지를 받아오게 돼 있고, 다섯 번째가 플래그인데 일단 네, 이것도 0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receive 값이 실제로 이 return value는 이 실제로 읽어온 바이트 카운트를 우리가 이제 읽어오잖아요. 그래서 네, 그리고 실패인 경우에 마이너스 1 리턴을 할 거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 리시버는 단순히 화면에 출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시지와 더불어 메시지 타입이 몇인지도 같이 출력을 하겠습니다. 네, 표시가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그래서 m타입은 이렇게 되고 스트링은 embuf.string, 네, 이렇게 출력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다시 코드를 리뷰를 해보면 아규먼트를 받아서 send를 입력한 경우와 receive를 입력한 경우에 따라서 각각 send와 receive 함수, 두 send와 두 receive 함수를 수행을 하는데, send는 메시지 큐를 초기화한 이후에 hello world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receive는 또 마찬가지로 메시지 큐를 이니셜한 다음에 네, 메시지 RCV를 통해서 메시지를 받아서 화면에 출력하는 것으로 일단 프로그램 진행이 끝납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장하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컴파일 먼저 해봐야겠죠? 그래서 make를 하면 네, 에러가 나기 시작을 하네요. 네, 20라인에 보면 네, 제가 %s 해놓고 아무것도 출력을 안 했네요. 여기 있고 메시지 get, 네, 메시지 get의 메시지 플래그 쪽을 보면 네, 오픈할 때 oCreate가 아니라 ipccreate라고 하는 플래그가 있는데 제가 oCreate로 해놨네요. 네, 컴파일러가 요새 친절하게 많이 알려줍니다. 그리고 네, 57라인의 경우에는 버프라고 하는 걸 제가 쓴 적이 없는데 여기 네, embuf겠죠? embuf. 네, 그리고 리시버가 출력을 하면서 지금 네, m타입을 %d로 찍었는데 롱 타입이기 때문에 ld가 맞겠죠? %ld. 제가 실수했네요. 그리고 네, 다 됐나요? 다시 한번 클리어하고 저장했나요? 저장하고 네, 이번에는 오류 없이 컴파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프로세스를 따로 띄울 건데 네, 터미널을 하나 더 준비를 해야겠죠? 네, 창 크기를 좀 조절을 해서 지금 위에가 밑에를 센더라고 할까요? 네, 시스템5 메시지 큐 테스트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네, 당연히 에러가 나겠죠. 에러가 아니라 이제
사용법을 출력을 해주겠죠. 그래서 얘는 센더로 하고, 그리고 얘는 리시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샌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에러가 나네요. 샌드에서 인밸리드 아규먼트 에러가 났습니다. 네. 먼저 이 메시지 샌드 API에서 에러 넘버 중에 인밸리드 아규먼트 쪽을 왜 언제 발생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에러가 발생했을 때 에러 넘버가 이렇게 찍히는데, 이 invalid argument라고 찍힌 거기 때문에 -2 inval 요거겠죠. 네, 몇 가지가 있네요. 보시면 메시지 q id가 잘못됐던지, m 타입이 네, non positive이어야 되는데 제가 0을 입력을 했네요. 그래서 m 타입이 일단 잘못됐겠네요. 그쵸? 그 부분이 잘못됐을 수 있고, invalid, 네, 사이즈는 제대로 준 것 같아요. 그럼 의심되는 것은 지금 m 타입을 제가 무조건 0으로 설정하게 했는데, 다시 한번 맨 페이지를 볼까요? 네, m 타입이 네, 무조건 양수이어야 하네요. 양수이어야 된다는 이제 맨 페이지가 있었는데 제가 놓쳤습니다. 그럼 무조건 1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컴파일을 하고 다시 샌더를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아무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실행 결과도 성공이죠. 네, 샌드를 했나 봅니다. 샌드를 했고, 리시버를 한번 받아볼까요? MQ5 리시브를 하면 네, 화면에 보시다시피 m타입 1로 네, 메시지는 헬로 월드 이렇게 동작을 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론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IPC, 그러니까 시스템5 쪽 IPC 객체를 조회하는 커맨드가 따로 있어요. 이제 유틸리티죠. IPCS라고 하는 유틸리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잠깐 보시면 요거를 실행을 하면 화면에서 좀 잘리는데요. 너무 많네요. 네,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네, 지금 쉐어드 메모리가 엄청나게 많이 보이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건 메시지 q 쪽이죠. 그러면은 IPCS 쪽에 헬프 명령을 보시면 네, 메시지 queue 대한 거는 -q로 조회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q를 보시면은 이게 바로 저희가 만든 메시지 queue입니다. 그래서 키 값이 네, 이것인지는 저희가 확인을 아직 못 해봤죠. 그러면 이제 코드에다 찍는 코드를 한번 넣어 볼게요. 메시지 q id와 키 값이 있고, 이제 뭐 얼마나 쓰여져 있는지, 몇 바이트가 남았는지, 퍼미션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샌더를 우리가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샌더를 실행하고 나서 다시 IPC 객체를 보면 네, 유즈드 바이트가 64로 늘어갔고 메시지가 1개 올라갔죠. 한 번 더 샌드를 하면 아마도 한 번 더 올라가게 되겠죠. 메시지는 128바이트에 메시지 2개 이렇게 되고, 리시브를 한번 하면 네, 지금 우리는 이터레이트 하면서 모든 메시지를 다 읽는 게 아니고 메시지 한 번만 읽고 끝내게 돼 있죠. 그래서 한번 성공을 해서 다시 조회해 보면 메시지가 하나 줄어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단순히 간단히 이제 메시지를 보내고 그 메시지 타입에 관계없이 리시브를 하는 이렇게 그거를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메시지 타입을 따로 주면서 그 메시지 타입별로 리시브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Q는 다 네, 이렇게 비워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수정을 하려면 m타입을 파라미터로 받아와야겠죠. 파라미터로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받죠. 하나를 더 받아서 m타입 변수를 하나 만드는데 간단하게 string2l API를 이용을 해서 string2l, string2long 타입이죠. 그래서 요거는 포인터에 엔드 포인터의 베이스 이렇게 되는데, 일단 argv의 두 번째고, 요거는 간단히 쓰려면 10진수 이렇게 하면은 m타입이 리턴이 됩니다. 그리고 m타입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에러겠죠. 우리가 요거를 이제 나중에 샌드 할 때 m타입에다 넣어줘야 되는데, 좀 전에 실수를 했던 게 m타입은 반드시 양수이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프린트 유시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린트 유시지도 제가 기억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고쳐야겠네요. 이렇게 m타입을 넣도록 이렇게 출력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m타입을 받아서 요거를 샌드랑 리시브 할 때 값으로 넘겨줘야겠어요. 그래서 샌드랑 리시브 할 때 각각 어떤 m타입으로 보내고 어떤 m타입으로 받을지 이렇게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로 받아온 m타입을 단순히 이렇게 넣어주고, 스트링에다가도 어떤 메시지 타입이었는지 같이 포함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메시지가 똑같으면 구분이 안 되니까 simplif로 이렇게 해서 m타입을 넣어서 스트링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똑같이 보내주고요. 받는 쪽에서는 요 API의 네 번째 파라미터가 아규먼트가 어떤 m타입을 받을지였죠. 여기서 m타입 이렇게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m타입을 음수로 받으라고 하면 에러를 내게 했는데, 리시브를 위해서는 음수도 허용을 해줘야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이 부분은 샌더한테만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샌더는 반드시 양수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보내고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컴파일을 하고, 컴파일은 에러가 없이 잘 동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샌드를 보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에러가 나야겠죠. 그렇죠. 메시지 타입을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 타입을 1 순차적으로 보내볼까요? 3 4 5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받는 쪽에서는 하고, 메시지 타입을 정의해서 받으려면 특정 값을 주면 되고, 아니면 기존과 같이 아무런 메시지나 먼저 온 거를 다오라고 하려면 0을 입력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한번 해볼까요? 3 3을 받으면 메시지 m타입 3번이 보낸 메시지를 먼저 받았습니다. 이게 중간에 있는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받아올 수가 있었죠. 그래서 기존처럼 0을 하면 뭘 받아올까요? 당연히 처음에 들어갔던 이 1번 메시지가 들어올 것입니다. 1번 들어오고, 그 다음은 2, 그 다음에 3번은 아까 이제 받아왔으니까 3번 없고, 그 다음 4를 받아오겠죠. 4, 그 다음 5.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또 1, 2, 3, 4, 5 넣은 다음에 이렇게 5개를 순차적으로 1, 2, 3, 4, 5를 넣고 나서 리시브를 할 때 음수를 한번 해볼까요? -3 하면 어떻게 될까요? -3. 그렇게 되면
이 -3의 절대값인 3보다 작거나 같은 m타입 중에 가장 먼저 온 거. 네, 1이 오겠죠. 1. 그 다음은 2, 그 다음 3 이렇게 올 것입니다. 그 다음 한번 더 해볼까요? 지금 여기에 매치되는 메시지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블러킹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네,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 메시지가 아직 2개 남았어요. 4번, 5번에 대해서는 아직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4번, 5번은 메시지 큐 안에 그대로 있지만 요구하는 쪽, 그러니까 리시버 쪽에서 메시지 타입을 매치되지 않는 메시지 타입을 넣었기 때문에 블로킹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 블로킹을 풀어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이렇게 매치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는 즉시 얘가 이제 블로킹이 풀리겠죠. 뿅. 네, 이렇게 메시지가 가면서 블로킹 된 게 풀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소진하려면 이제 4번 받았고 5번이 하나 남아 있겠죠. 네, 5번 하고 메시지가 하나도 없으니까 들어가면 네, 다시 한번 블로킹이 됩니다. 여기서는 네, 아무런 메시지를 보내도 네, 이렇게 그대로 바로 이제 블로킹이 끝나고 메시지를 수신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스템5의 메시지 큐를 이용을 해서 두 프로세스, 그러니까 unrelated 프로세스 간에 메시지를 주고 받는 테스트를 해보았고요. 이제 시스템5 쪽의 특징 중에 하나인 그리고 파직스에서는 지원되지 않는 기능인 메시지 타입을 이용한 송수신 기능에 대해서도 같이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